병원 마케팅을 할 때 가장 핵심으로 꼽고 있는 게 홈페이지 마케팅이기도 하고요. 홈페이지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사실 많은 분들이 병원 시내에서 되게 낯설어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제가 병원 마케팅에서 홈페이지를 되게 강조드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의료광고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홈페이지 마케팅이 그렇게 강조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냥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 카카오톡이라던가 인스타그램 마케팅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됐었습니다. 근데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공문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이용자 수 10만 이상 되는 플랫폼에서는 사실상 모든 광고가 의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내용이 올라왔어요.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라는 플랫폼 자체가 10만 이상 이용자가 넘기 때문에 이전에는 블로그 방문자 수로 봤었거든요. 근데 기준이 네이버 플랫폼의 이용자 수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 블로그 방문자가 10만이 아니더라도 모두 다 의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변경된 거예요. 물론 홈페이지에서 의료법을 위반되는 글은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의료 정보를 똑같이 전달 주더라도 훨씬 더 세게 매력적으로 사실 기반으로도 쓸 수 있게 되고요. 하지만 만약에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 그렇게 쓰게 되면은 블로그는 무조건 심의를 받아야 되는 플랫폼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컨텐츠 발행 속도나 쓰는 수위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로 이 건이 제기되고 나서부터 많은 병원들의 인스타그램들이 다 닫게 되었고요. 운영하시던 블로그 글들도 다 제재를 받게 됐었습니다. 심지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컨텐츠임에도 제약사항이 많이 걸리게 되고 조금만 세게 작성하게 되더라도 심의를 받게 되던가 보건소에서 바로 연락이 오다 보니까 원장님들도 그렇게 세게 작성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마케팅 업체에서도 특장점을 부각해서 작성하는 게 너무 필요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의료 광고 심의는 결국 플랫폼에 대한 제재는 더 심해질 거고 플랫폼의 알고리즘 또한 계속 변경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마케팅 기법은 홈페이지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현재 병원 홈페이지들의 현황을 보면요, 사실 유효한 정보를 볼 수도 없게 되어 있고요. 거의 다 그냥 원장님들 명함 페이지처럼 쓰이고 있어요. 그냥 이력 나와 있고 진료 시간 그리고 하고 싶은 내용들 마구마구 끼워놓고 심지어 어떤 데는 안전하지 않은 접근 해가지고 경고까지 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가? 병원 홈페이지들이 다 템플릿으로 제작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템플릿으로 제작되면 마케팅 업체 입장에선 제작하기도 쉽고 유지 관리도 되게 편하다는 장점도 당연히 있기는 한데요. 템플릿은 기본적으로 그 H1에서 H3 태깅이 변경이 불가합니다. 코드에서 작성할 때 H1에서 H2, H3 태그라는 게 글씨 크기를 뜻합니다. H1 큰 글씨가 몇 번 반복됐고 그 다음 글씨가 얼마나 반복됐고를 통해서 이 홈페이지의 내용이 어떤 거와 연관이 있고 이 홈페이지는 어떤 내용의 컨텐츠를 담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메인 페이지, 병원 이름으로 타겟했다면 다른 서브 페이지는 우리가 타겟하고 싶은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페이지들이 최적화가 되어야 되는데 템플릿으로 만든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메인 페이지에 최적화만 가능하고 그 밑에 있는 각각의 컨텐츠에 대한 최적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로 짜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템플릿으로 만드는 페이지에 요금 부과 방식이 있는데요. 페이지가 추가될 때마다 요금을 추가할 겁니다. 템플릿으로 쓴다고 하면 페이지가 많아질수록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많아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페이지 수를 추가해달라고 해요. 근데 직접 개발하는 사람들은요, 요금 부과 방식이 보통 어떤 키워드로 상위 노출했는지에 집중한 요금 부과 방식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50개의 컨텐츠를 발행한다고 한다면 10개의 상위 노출 가격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자리 요금 부과를 하지 페이지 수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 페이지 수 하나 추가하는 거는 큰일이 아닙니다. 검색 서치 엔진에서는 사실 구글이 가장 리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구글 기준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구글에서 상위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은 한 4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네이버도 따라갑니다. 구글 알고리즘을. 그렇다 보니까 구글 기준으로 최적화를 하고 계시다 보면 다른 플랫폼들도 따라오게 되는 경향성이 매우 높고요. 올바른 검색 결과, 더 정확한 검색 결과를 주기 위해서 플랫폼사들은 경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장 잘 주는 구글을 기준으로 최대한 참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로직은 네이버만 독자적 로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게 네이버에만 목매다 보면은 네이버가 또 구글을 따라가기 때문에 갑자기 점수가 하락되는 경우도 되게 높게 발생합니다.
발생할 거고요. 사실 모든 서비스들의 궁극적 지향점이기도 한데요. 고객 DB 확보가 최우선이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다른 예약 채널들에서도 다 저희 홈페이지로 연동되게 되는 끝지점으로 모이는 게 저희 홈페이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도 관리하셔야 되고요. 다른 것도 관리하셔야 되지만 중점적으로 계속 꼴이 되는 우리 마케팅, 우리 고객 DB의 꼴이 되는 지점이 홈페이지로 설계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가장 도움될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병원 C에서 홈페이지가 DB 확보가 아예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대다수고요. 홈페이지가 사실상 되게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는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대한 중요도가 너무너무 소외되고 있는 게 이 병원 C이기 때문에